저축은행 새마을 금고 연일 말입니다. 파산한다는 소식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 금고는요 1288개나 되거든요. 전국에. 이 중에는요 곧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새마을 금고가 여기 저기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규모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와, 저는 지표가 나올 때마다 제가 놀라는데요. 2023년입니다. 적자 새마을 금고가 431곳입니다. 전체 새마을 금고의 33.5%입니다. 1288곳 중에 431곳. 3곳 중에 하나는 말입니다. 지금 적자 새마을 금고라는 뜻이잖아요.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 저금을 넣다가 파산을 당할 우려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만 하더라도 적자 새마을 금고가 45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431곳입니다. 거의 10배가 늘어났어요. 괜찮을까요? 저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자 새마을 금고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데는 저는 결국 말입니다. 괜찮지 않답니다. 새마을 금고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타나리라고 솔직히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예상보다가 훨씬 많이 말입니다. 새마을 금고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표들이 말입니다. 그때 제깍제깍 나와줘야지 우리가 판단하는 데도 참 유리한데 이게 그때 자료들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새마을 금고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도 보면 작년에 새마을 금고의 당기 순이익은요 860억을 달성을 했어요. 2022년 보세요 여러분. 1조 5,573억 원입니다. 무려 94.5%가 줄어들었습니다. 1조 4,713억 원이나요. 그러면 여러분 2022년하고 2023년을 비교해 보면 새마을 금고 진짜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흑자를 내는 새마을 금고가 지금 셋 중에 둘밖에 안 되고요. 적자를 셋 중에 하나가 적자를 낸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새마을 금고에 대한 것 저는 진짜로 조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말입니다. 저는 터지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더 심각하게 지금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2024년에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이거 보세요. 지금 1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새마을 금고의 연체율이 5% 중반이라고 했습니다. 나오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아직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들어서 1월 달에는 6% 중반까지 갔다고 했고요. 2월 달에는 7%까지 갔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달에는 8%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거 10% 가는 것도 시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 문제다. 가긴 갈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새마을 금고에 또 한 번의 뱅크런 일어나지 않을까요? 2023년 6월 15일에 연체율이 6.47%일 때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졌었거든요.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하면 지금 새마을 금고에 뱅크런 사태는 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연체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8%가 이제 10%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새마을 금고에
예적금을 하시는 분들 진짜로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연체가 난리가 나느냐? 부동산 때문입니다. 지금 새마을금고의 건설 부동산 대출이 장난 아닙니다. 2022년 56조 3천억 원이었거든요. 2023년 1월 기준입니다. 2024년이 아니에요. 2023년이에요. 56조 4천억 원. 부실의 규모도 보면 말입니다. 부실의 규모도 장난 아닙니다. 지금 연체율이 2023년 1월 기준으로 9.23%입니다. 10%에 거의 육박합니다.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게다가 2019년 대비해 보면 27조 2천억 원이 56조 3천억 원, 2022년까지예요. 그것도요. 그렇게까지 늘었습니다. 107.38%가 늘은 거죠. 29조 1천억 원이요. 장난 아니게 늘었잖아요. 지금 말입니다. 건설사들의 분양이 아주 많이 되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미분양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이야기하는 준공후 미분양. 이게 말입니다.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진짜 하늘을 찌릅니다. 하늘을 찌른다는 것은 여러분 건설사들이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정도로 말입니다. 미분양이 많이 나면 이거 해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건설사들의 자금력 지금 돌아가기가 진짜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준공후 미분양이 10,000가구가 넘어섰으니까 이게 12,000가구까지 갔거든요. 거의. 이것은 여러분 시장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거든요. 지금 2월 기준으로 11,867가구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묶여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새마을금고에서 돈 빌려서 묶여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부실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9.23%가 부동산 건설 대출에서만 이런데요. 전체도 10%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금융당국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특히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준공후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덜 위험하다 이거예요. 왜? 그래도 분양해서 일부라도 받았으니까. 일부라도. 뭐 다 미분양 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부라도 받았으니까 덜 위험한데 이거는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사업비 대출 말입니다. 2023년 1월 말 기준으로 15조 8천억 원이거든요. 이것은요. 지금 땅만 사놓고 말입니다. 건설을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분양해서 갚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실질적으로도 말입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2019년만 하더라도 1,694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2021년에 9조까지 늘었고요. 2022년에는 15조까지 늘은 거예요. 2023년에도 15조 8천억까지 늘었고요. 16조까지 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게 말입니다. 2023년 기준이잖아요. 이게 2024년까지 오면 이것은요 더 늘어났을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여기저기 깡통금고가 즐비하다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새마을금고 초비상이다 이런 말을 쓰겠냐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새마을금고의 상황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출이라는 게 깜깜이 대출로 마구마구 일어났으니까 그 깜깜이 대출이 새마을금고에는 엄청난 타격이 될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말입니다. 양문석 후보 딸의 사업자 대출 11억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11억이
자영업자 사업자 대출로 받았다는데 글쎄요. 이 담보가 확실하면 주긴 준다네요. 담보가 확실하면. 양문석 후보가 산 한신아파트 가격이 30억이 훌쩍 넘으니까 11억 받는 거는 쉽겠죠. 그런데 사업자 대출로 받아서 주택 대출로 이게 전환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불법이었거든요. 예. 이런 대출들 말입니다. 굉장히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부실이 지금 얼마나 큰지 솔직히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또 한 번에 저는 뱅크론도 각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10%가 넘어서고 말입니다. 그러면 돈 빠져나가는 게 장난 아닐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2023년 2월에 새마을금고 수신잔액은 265조 2,700억 원이었거든요. 그게 7월까지 241조 8,559억 원까지 떨어지면서 말입니다. 5개월 사이에 무려 8.8%가 빠졌습니다. 23조 4,141억 원. 이게 뱅크런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뱅크런 또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7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까지는 좀 늘었습니다. 5.4%. 예, 13조 360억 원이 늘어서 254조 8,919억 원이 됐다고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았다면 다시 말해서 예금에 대한 또 적금에 대한 이자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영에 또 부담이 됩니다. 경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끌어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부실을 털어내는 게 중요한데 부실도 더 이상 털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캠코가 안 사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캠코가 사주는 거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예, 캠코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 이 자산관리공사가 지금 사실 자본금에 대한 문제도 심각해지고 적자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여기다가 국비를 넣어야 돼요. 혈세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새마을금고를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살린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안 되죠. 절대로 그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1조 원가량의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사준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그거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국민들의 저항은 더 커질 겁니다. 새마을금고가 흥청망청 자기들 멋대로 대출해 줄 때는 언제고 부실이 나니까 그거를 정부가 떠맡아라? 아니 국민이 떠맡아라? 저는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말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스스로 일어나야 되고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새마을금고는 잘못하면 무더기 폐업이 아니라 금융위기의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연체율이 높고요. 그 연체율은 앞으로도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새마을금고의 줄파산은 예정돼 있다는 뜻인가요?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새마을금고를 저는 거래 안 했으면 최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라 치면요. 반드시 세 가지는 철저하게 검증하십시오. 부실채권이 3% 미만인지 이것 제일 먼저 보십시오. 아마 부실채권이 3% 미만인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3% 미만인지 반드시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 말입니다. 유동성. 예금을 다 내줄 수 있는 유동성 100%가 넘는지 이것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예금 대비 유동성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동성이 100%가 안 된다. 저는 당연히 100%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같을 때는 130%까지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유동성 반드시 봐야 되는 요건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 BIS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말입니다. 8% 안 됩니다. 이것도 13%까지 봐야 됩니다. 13%까지 보고 그런 다음에 이게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하면 여러분들 예금 적금은 하셔도 좋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원. 이거 이자 포함하면 4,700만 원이거든요.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반드시 예적금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새마을금고의 상황은 좋지 않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이게 총선이 끝나고 나면 어떤 식이든 새마을금고는 정리가 될 겁니다. 예, 저는 총선이 끝나기 전에 정리할 수 있는 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말입니다. 새마을금고에 부실채권을 사주기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든 이거 막으려고 살얼음 판을 걸어가는 심정으로 지금 새마을금고의 위기를 막으려고 할 거예요.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한계 있습니다. 계속해서 떠받쳐 간다는 것은 부담도 크고요. 그 부담은 결국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산업 전체에 미치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진짜로 조심하셔야 된다. 그 말씀 제가 오늘도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표가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제 말을 조금이라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